돈이 일하게 하라. 야, 멋진 말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 돈을 얹어 내가 잠든 시간에도 소득이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노후자금을 사기당해서 말년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 무상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꽤나 있는 분들이 어쩌다 금융사기를 당해서 쫄딱 말아먹고 깡통을 차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금융 투자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으시죠?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금융 투자에서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라고 같은 꼴 당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도처에는 사기꾼들이 좀 많아야죠. 난다 긴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금융사기를 당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뭔지도 모르면서 투자했다. 금융사기꾼들은 모두 많이 배운 놈들입니다. 이건 모르면 사기 못 치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으며 휘황찬란한 자격증도 많고 또 여기에 기재부 출신의 장차관들도 알게 모르게 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놈들이 투자자를 홀리기 위해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기발한 신종 투자 기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이게 예금성인지 투자성인지 보장성인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배운 놈들이 기발하다니까, 새로운 투자 기법이라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도 큰 돈 한번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돈을 넣게 됩니다. 기발하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발하다는 그 말인즉슨 사기다, 뭐 이런 말입니다. 기발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말에 현혹되어 앉은 자리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큰 돈이 눈에 아른거려도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금융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대형 금융사만 믿고 샀다. 예금성 상품이라면 돈을 넣고 뭐 한동안 잊고 살아도 되지만 투자성 상품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뭐 요즘들 많이 하시지만 이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금융사만 믿고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이런 큰 회사가 사기 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낸 대형 금융사는 그냥 판매처일 뿐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게 하기도 하고 말아먹게 하는 곳, 더 나아가서는 사기쳐 먹는 곳이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2020년에 일어났던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가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2,900여 명의 투자자가 1조 2천억 원을 날려먹었습니다. 이 펀드의 약 80%를 NH투자증권에서 판매했습니다.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NH투자증권만 믿고 사셨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증권사가 거짓말을 하겠어? 제대로 다 따져보고 판매하겠지 하면서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투자 상품에는 모인 투자금을 운영하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도 NH투자증권에서 팔았지만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돈을 굴리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운용사가 어딘지, 그동안 실적이 어떤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금융사 직원의 말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운용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단서조항을 챙겨보지 않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들 하죠. 금융투자에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단서조항을 만들 때 고객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금융사 자신을 위해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금융사가 책임 면피하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러니 단서조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뒤통수 맞았네, 사기를 쳤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모두가 단서조항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본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 상품의 약관을 읽다 보면 다만, 단 이렇게 시작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읽고 또 읽고 행간이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0대 주부 한 분은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암에 걸리면 2천만 원을 준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그냥 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작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약관을 다시 읽어보고는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단 계약보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유방암에 대한 진단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진단급여금의 25%를 지급합니다. 암보험 들면서 자신이 6개월 안에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그거를 어떻게 예상하고 보험에 들겠습니까?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단서조항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금융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4번째, 수수료를 따져보지 않았다. 펀드를 사고 보험 가입하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따져보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 그 수수료 얼마나 되겠어? 하시지만 유사한 상품에 투자하는데 한 곳은 수수료가 2%이고 다른 곳은 3%일 수 있습니다. 이게 회차를 거듭하고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수수료는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수수료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는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술술 빠져나가는 돈 그거 막지 못하면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은퇴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아주 밖에 득실득실 됩니다. 그래서 큰 금융사 직원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들은 고객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적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투자 활동은 필요하지만 믿을 사람은 오직 내 자신뿐임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금융사기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